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동아리 학생 여러분이 오실 줄 알고 이렇게 날씨도 청명하고 가을인데요. 여기는 조선시대 가장 그 사대부와 소위 기생 간의 사랑 이야기가 스며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영안군 구운소면 구림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도 이 고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고택도 돌아보고 그분이 어렸을 때 산책했던 구림 마을도 한번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는 그 고죽 선생과 최경창의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죠. 어렸을 때부터 고죽 선생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는데 월출산에 그 아주 길을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명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도 잘 쓰고 글도 잘 썼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도 벌써 감동을 시킬 정도로 잘 썼다고 합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때 마치 일묘외변 때인데 임진왜란 훨씬 전이죠. 근데도 일본 군들이 계속 우리나라 침략을 들어오고 특히 호남 지역이 여기가 쌀이 또 많이 나온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탈하기 위해서 많이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피해 가지고 피나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서광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치 왜군 배들이 그걸 포위를 하더랍니다. 근데 고죽 선생이 벤타에서 굉장히 아주 구슬프고 아름다운 그 음률 섞인 그 피리 소리가 나니까 그냥 그 생각에 잠겨가지고 고향 생각나고 처자식 생각이 나가지고 도저히 공격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그냥 피해서 딴 데로 갔다 온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라다가 10대 후반에 이제 서울로 한양으로 갔죠. 이사를 가가지고 한양에서도 주로 삼청동에 글을 쓰고 이제 이런 분들과 서로 교류를 했는데 조선시대 8대 문장가라고 하지요. 송익필 선생이라든가 이산해 선생 이런 분들과 같이 교류를 했고 또 3당 시인이라고 하는 분들 이달 선생, 백광훈 선생 이런 분들과도 같이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달 시인과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번은 이달 시인이 자기 연인한테 선물을 해줘야 되겠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고죽 선생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나 이렇게 하는데 조금 얼마 좀 꿔다오 그랬는데 고죽 선생이 그 소식을 듣고 그대의 실력을 내가 이미 아는지라 시 한 수를 나한테 보내면 그 글자 한자당 비단 3편을 계산해 가지고 보내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를 계산해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입금시켰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인편으로 보내드렸겠죠. 그런 일화가 있는 것으로 보면은 고죽 선생이 상당히 그 좀 인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좀 포용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쾌활하고 낭만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9살 때 요즘으로 말하면 사법고시라고 할 수 있는 과거에 합격해 가지고 5년 후에 발령을 받는데 그 발령을 어디로 받느냐 한복 평사라고 절도 병마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도 병마사 부관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 당시는 그쪽 경성 지역이 한경북도 저기 경계 지역입니다. 지금 만주 쪽 경계 지역인데 여진 지역이나 오랑캐들이 수시로 침입해 들어오는 지역이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관으로 갔는데 그 가는 길에 홍원 지역에서 이제 그 홍원 군수가 이제 이분들 같이 연애를 베푸는 자리가 있었어요.
연을 베풀고 이제 식사도 제공하고 술도 한잔하고 여흥이니까 같이 또 노래도 부르고 이런 자리였는데 마치 홍랑이랑 그 기생 몇이 그게 초대됐습니다. 그 당시 기생들은 상당한 그 수준에 이르도록 18살 때 그 입교해가지고 쭉 공부를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시나 문해, 예술이나 악기라든가. 그래서 보통 그 고급, 요즘 말하면 고급 관료들을 상대로 접대를 해야 되고 이제 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준이 그 정도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랬는데 상당히 어떤 그 기생이 잘 시를 읊더랍니다. 그래서 마치 그 홍군사가 옆에 있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대는 어느 분의 시를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고죽 최경창 시를 좋아합니다. 그러더랍니다. 마치 그 옆에가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이분이 고죽 선생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둘이 눈빛을 교환하면서 살짝 그렇게 스치면서 눈빛을 교환한 거예요. 그 첫눈에 반했다고 하죠. 첫눈에 반했다고. 바로 그런 순간을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서로 그 길로 바로 경성까지 홍랑이가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성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야전 사령부니까 같이 아마 생활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법률도 있었겠지만 워낙 그냥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사이가 나름대로 묵인상으로 인정했지 않는가. 그래서 같이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봄에 이제 다시 한양으로 발령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이제 또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죽 선생님께서 이제 그 한양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계속 따라온 거예요. 따라오고 한 3, 4일 그때 보니까 쌍성이라고 그 영흥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구음도락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헤어지려니까 너무 섭섭하고 마치 그 옆에 버들 강아지라고 그러죠. 버들이 그 봄 되면 제일 먼저 피입니다. 그래서 먼저 버들 가지를 끊어가지고 고죽 선생님한테 드리면서 시를 한 수 읊었어요. 맷버들 가래 꺾어 님의 손에 보내노니 주무시는 창가에 심거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니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여기서 날인가도 얼마나 토시 하나의 차이에 얼마나 다른 느낌이 옵니까? 날인가도라는 것은 다른 연인도 있을 수 있다. 그 배려하는 정신이 그 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곡 선생 같은 분은 청신준일하다. 시가 너무너무 깨끗하고 그냥 이게 일관성이 있고 변함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했고요. 또 국문학자 가람 이병기 선생이라든가 양주동 박사 같으신 분들도 굉장히 극찬을 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교과서도 올라오는 시인데 양주동 박사는 국어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그 시를 자주 읊어줬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헤어졌죠. 헤어져가지고 이제 그 성균관 직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당시 사대부나 그 거스라치들한테 이제 교육 담당을 한 성균관 직강 그 일을 담당해서 고죽 선생님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쭉 하면서 주로 이제 그 지방 관료들 이제 그 교육도 하고 그러시는데 몸이 많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아팠는데 그 소식을 홍랑이 듣고 바로 그 발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봇다리 하나 짊어지고 한 일주일 걷고 뛰면서 서울까지 한양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고죽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갖은 그 뒷바라지를 하면서 극진히 이렇게 몸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도 해드리고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몸이 많이 회복됐다고 그러는데, 그 시점에 소위 한양 분위기는 이제 그 당정이 선조 초기니까 당정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야당 여당 서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계속 서로 공격하면서 이렇게 당정이 그 당시는 더 심했습니다. 더 심했고 그랬는데, 마치 그 중심 인물이 고죽선생 최경창이라는 사람을 계속 공격한 겁니다. 어떻게 아직 국상기간이 끝나도 문종비, 인우 왕비의 그 국상기간이 채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말이야 나라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기생을 데려다가 이렇게 통고를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계속 파직 상소를 올린 겁니다. 팔면 해달라고. 그래 할 수 없이 선조도 그 고죽선생 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아주 청초하고 또 그 강직한 면이 있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과거에도 몇 번 그랬지만 계속 물리쳤다고 그럽니다. 할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제 한 사람은 파직되고 한 사람은 다시 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성으로. 그런 시점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 홍랑을 향해서 송별시를 고죽 선생이 지어줬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없이 마주 보며 유란을 주노라. 지금 하늘 끝으로 돌아가면 언제나 돌아오리. 한갈령의 옛 노래를 부르지 말라. 지금도 비구름에 청산이 어둡나니 하면서 앞길이 이렇게 상당히 그 먹구름 끼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가 봅니다. 그런 시를 지어가지고 홍랑이 이제 떠났죠. 보냈죠. 그리고 이제 그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그 군수로도 나가고 지방 요즘으로 하면 자치단체장이죠. 한참 그 밑에 계급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산으로 올라오다가 갑자기 그 어떤 이상 병고가 생겨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죽으니까 스토리가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되어 가는데, 그 파주시 교화읍에 가면은 그 해주 채씨들 집안 그 산소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모시게 됐는데 한참 후에 어떤 여인이 나타나 가지고 조그만 그 오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심여살이를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해서 이렇게 항상 그 고죽선생 묘 앞에다 이렇게 두면서 올리고, 너무너무 그 한 3년은 하니까 보통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저 위에 형제들 전부들 보면서 어른들이 보고 저 홍랑이는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가족들 회의도 몇 번 거치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홍랑의 그 밑에 이제 홍랑묘를 썼죠. 위에는 고죽선생의 부부묘가 이렇게 합장묘가 있고, 그 밑에는 홍랑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매년 제사를 지내는데 홍랑묘의 앞에서도 술을 따라서 올리고 제를 지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거기 또 물론 후손들 찾아봤어요. 혹시나 홍랑간에 자식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이 쫙 족보도 검토해보고 그러는데 차재호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구리 마을에도 그 조상이 또 살고 계세요. 또 그 가족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여쭤봤더니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은
그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최집이 있고 최즙이 있답니다. 근데 최집은 정식으로 부부간에 낳은 아들이고 최즙은 홍남가에 난 서자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쭉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답니다. 오늘 4대 부였던 고죽선생과 천민 계급이었던 기생간의 러브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한 사람의 사랑 앞에서 어떤 것도 사랑 앞에서는 포기할 수 있다는 그 강직한, 아주 인간적이면서 정말 그 사랑에 깊은 그 애정을, 마음을 갖고 계셨던 고죽 선생의 마음을 다시 읽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한번 같이 구리마을을 산책하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